안녕하세요. 번아웃. 요즘 이 말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직장 번아웃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 타버린 것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삶의 핸들을 꽉 잡는 그 방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요즘 혹시 계속 피곤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랑 나 사이에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고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 혹시 드시나요? 예전엔 뚝딱 해치우던 일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지? 싶을 때도 있으시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얘긴데? 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무려 90%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해 봤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절대 내가 나약해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감기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번아웃이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볼 거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더 힘들어하는지 그 얘기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희망과 구체적인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번아웃이라는 이 전염병,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걸 이제 공식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드디어 세계보건기구, 바로 그 WHO가 번아웃을 공식적인 현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막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태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아시죠? 뭘 해도 기운 없고 축 처지는 거. 둘째는 일에 대한 정신적인 거리감. 점점 능소적으로 변하고 이거 해서 뭐하나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잘만 하던 일이 영 손에 안 잡히는 상태. 바로 이게 번아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다 타버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아웃되는 이유,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일은 죽어라 하는데 보상은 적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때, 아니면 일이 그냥 끝나질 않을 때, 또 회사에서 나만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 같을 때,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여기에 워라밸은 박살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심지어 남 뭐든 완벽하게 해야 해, 이런 성격이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쳐가는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 입사하고 6년에서 9년 차, 그러니까 일 좀 안다 싶을 때 번아웃이 가장 많이 온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피곤한 거 우리가 탈진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번아웃은 결이 좀 달라요. 탈진이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거라면 번아웃은 내가 진짜 애정을 쏟았던 무언가가 갑자기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그런 허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힘든 걸 넘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깊은 회의감, 냉소적인 태도에 빠져버리는 거죠.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코끼리 얘기 있잖아요. 아기 코끼리 때 얇은 밧줄에 묶어두면 나중에 어른 코끼리가 돼서 그 밧줄을 끊을 숲이 충분히 있는데도 어릴 때 기억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도망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겪는 반복적인 거절, 좌절, 실패, 이게 바로 그 코끼리의 밧줄 같은 거예요. 몇 번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에이 해봤자 뭐해,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젊고 가장 에너지가 넘쳐야 할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20대랑 30대가 50대 이상보다 번아웃을 겪는 비율이 무려 2배나 높아요, 2배! 한창 열정적으로 일해야 할 바로 그 나이에 오히려 가장 먼저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요. 10대 때는 입시 지옥, 20대 때는 취업 전쟁.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 겨우 회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힘이 남아있겠어요.
말 그대로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이미 에너지 적자 상태인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죠.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부턴 희망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은요, 바로 관점을 살짝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 즉 왜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뎌낼 수 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궁극적인 힘은 바로 의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기업들 ESG 경영 많이 얘기하죠. 그중에 S, 즉 사회적 책임에 바로 이 직원들의 웰빙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당연하죠. 직원들이 다 지쳐서 나가떨어지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계속 성장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론은 그만하고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번아웃이라는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회복 툴킷을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에너지 재충전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먼저 내 몸부터 챙기는 거예요. 잘 먹고 좀 걷고 푹 자는 거. 이게 모든 회복의 영순위입니다. 그 다음엔 머릿속 스위치를 잠시 꺼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혼자 훌쩍 떠나보는 거죠. 꾹꾹 눌러뒀던 감정도 풀어줘야 해요. 슬픈 영화 보면서 펑펑 울어도 좋고 진짜 친한 친구 만나서 실컷 수다 떠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과 내가 다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너져버린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먼저 거절당해서 상처받았을 때는 분리기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마치 내가 영화관 스크린으로 보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와 그 사건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반대로 실패감 때문에 괴로울 때는 연합기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성공의 순간, 제일 잘 나갔던 그때를 아주 생생하게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지금으로 끌고 와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내가 오늘의 태도를 직접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요. 또 나는 오늘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내 안에 힘을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그저 감사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 버튼을 내가 누르는 거예요. 주도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죠.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다시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작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